군 생활 힘들지? 그 말과 함께 제 머리 위로 낯선 손이 턱 얹혔습니다. 뻣뻣하게 묶은 군모 위에 눌러진 손바닥. 기분 나쁘게 친절한 손짓. 그리고 그 손의 주인은 중대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친구가 군대라니 잘 버틸 수 있을까?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자 병사 몇몇이 킥킥대며 눈치를 보며 따라 웃더군요. 그중 한 명은 아예 대놓고 제 키를 손으로 재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반응하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불편했는지 중대장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기분 나빴어? 장난이야. 군생활 좀 유하게 하자고.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행정보급관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저는 봤습니다. 잠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그 간부의 표정. 뭔가 이상했죠. 중대장은 계속 농담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야, 여군은 대충 이렇게 특혜로 들어오는 거지. 어차피 신용만 하다 나가잖아. 걱정 말고 나만 믿어. 내가 편하게 해줄게. 전 그 말에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그날 저녁 생활관에서 다른 동기 여군이 슬쩍 물었습니다. 너 아까 그 중대장한테 뭐라도 말하지 그랬어? 너무하던데. 저는 그냥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괜찮아. 뭐, 원래 그러려니 하지. 어차피 곧 알게 될 거야. 말끝을 흐리며 웃었지만 속은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웃음과 무시, 그건 내가 예전에도 많이 겪었던 감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군대는 조금 달랐어요. 계급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을 너무 쉽게 재단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 중대장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우리 중대 꽃이자 마스코트 소개 좀 해볼까? 이름은 어이, 너 이름이 뭐였지? 저는 또다시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수색 중대장이 툭 한마디 했습니다. 중대장님, 혹시 저 친구 누구 추천으로 온 건지 아십니까? 그 말에 중대장이 웃음을 멈추고 응? 뭐? 하고 되묻더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입 정보가 좀 특이하길래요. 인사과에서도 누락됐다고 하던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공기 하나가 확 바뀌었죠. 중대장은 잠깐 눈썹을 찌푸렸고 몇몇 간부들이 조용히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분위기만 보면 무언가 묘하게 긴장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시작되겠네요. 그날 오후 갑자기 인사계가 생활관에 들이닥쳤습니다. 혹시 여기 신병 이서윤 이병 있습니까? 간부들이 조용히 주변을 정리하며 저를 데리고 나가려 하자 중대장은 슬쩍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또? 별건 아니죠? 뭐 좀 빠뜨렸나? 하지만 인사계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죠. 개인 신상과 관련된 보안 조치입니다. 중대장님은 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중대장이 멍하니 서 있었고 뒤따라 나가던 병사들도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복도 끝에서 중대장과 중대본부 간부들 사이에 짧고도 묘한 말다툼이 오갔습니다. 아니, 뭔데 그러냐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활관 밖으로 나왔고 제 앞에 서 있던 대대주임원사와 단둘이 짧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기다리면 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중대장이 너무 쉽게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도요. 그날 밤 내무반엔 어색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를 은근히 놀리던 병사들조차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자리를 피했고 아까 저를 데려갔던 인사계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장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소등 직전 복도에서 누군가 낮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진짜래. 이서윤이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던데? 아까 연대장도 갑자기 부대장실로 들어가더라고.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인사기록도 비공개라던데 이건 좀. 조금씩 퍼지기 시작한 불안과 위화감. 그건 단순한 신병 전입 하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긴장감이었습니다.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침묵한 이유 조금은 전해졌겠죠.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에 정차한 검은 차량 한 대가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통과한 검은 차량은 천천히 본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짙은 양복 차림, 그리고 어깨에 반듯하게 걸쳐진 국방부 명패. 아무 말도 없이 부대장실로 들어가자 곧장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경계 근무 인원이 교체되었습니다. 중대장님, 부대장실로 즉시 오시랍니다. 전달병의 다급한 목소리에 중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그제야 그는 본능적으로 눈치를 챘는지 군화끈을 단단히 조이고 밖으로 나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도대체. 간부 회의실 안 부대장과 연대장, 작전과장, 참모장까지 전원 집합된 상태. 중대장이 입장하자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중대장, 신병 이서윤 이병 관련해서 그간의 언행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아, 그건 단순한 격려 차원의. 그 이병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신병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님의 외동딸입니다. 그 순간 중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방 안은 정적. 누군가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습니다. 게다가 ROTC 최우수 수료생이며 특전사 훈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당신이 그 머리를 쓰다듬을 정도로 가벼운 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회의실 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천천히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제 감찰팀이 도착했습니다. 감찰팀은 군무원 복장의 남녀 2명, 그리고 헌병 대위 1명이었습니다. 부대장보다 먼저 말한 건 헌병이었죠. 중대장 본인의 언행은 현재 전 장병들의 증언 채취 중이며 초동 진술 확보 후 징계위 회부 예정입니다. 소명 기회는 주어집니다. 중대장은 입을 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대장은 말없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서류를 밀어줬습니다. 이게 그 신병의 인사기록입니다. 어제 당신이 던졌던 그 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대장은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무릎에 얹은 손만 파들파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조용히 이서윤 이병이 들어섰습니다. 군복상의 단추를 바르게 여민 그녀는 누구보다 침착한 얼굴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신병 이서윤 신고합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중대장의 언행에 대해 별도 진술하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들었고 충분히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짧고 간결한 말. 그 안에 담긴 무게가 방 안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서윤 이병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그가 어떤 계급이든 어떤 위치든 상관없어요.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하니까요. 이서윤 이병이 회의실을 나가자 참모 한 명이 중대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알고는 있었어야지. 지금 이 사태가 단순한 신병 괴롭힘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중대장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무의식적이고 또 오만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던 거죠. 그날 오후 전 중대 전원은 비상 소집됐습니다. 전 장병 집합 완료. 누군가 외치고 나서 중대장 대신 주임원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부로 중대장님은 직무 정지입니다. 국방부 감찰단 지시이며 인권교육과 소통 지침이 새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병사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흘렀지만 아무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눈치채고 있었죠. 그 조용했던 신병 하나가 이 거대한 군대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낸 건지, 뒤편에서 여전히 군기 교육 중이던 조교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얘, 대체 뭐야? 곁에 있던 선임병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딸이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무서운 건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조교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중대장의 짐이 본부 청사 뒤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식당 분위기도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이서윤 이병은 평소처럼 조용히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지만 그 주변만큼은 어색하게 공백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치를 보며 일부러 다른 줄로 옮겨갔고 누군가는 아예 식사를 거르고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묵묵히 밥을 퍼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저를 내려놓는 순간 그녀는 작게, 아주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을 보자고 했더니 이제는 유령 취급이네. 그 말을 들은 옆자리에 조용하던 여군 하나가 용기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이서윤 이병, 난 그냥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사실 나도 중대장님 말투 힘들었거든. 이서윤은 미소도 짓지 않은 채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식판을 정리하며 한마디 했죠. 나는 내가 뭘 위해 이 군복을 입었는지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병사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존경의 시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관용 차량 2대가 부대 정문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다음 날 생활관 점호 때였습니다. 중대장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장난기와 오만함은 자취를 감췄고 어딘가 눈치를 보는 듯한 행동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어제 좀 과했지? 뭐 윗선에서 뭐라 하니까 다들 긴장하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병사들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웃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서윤 이병에게 다가섰습니다. 그래도 군대는 군대다. 내가 누구든 여긴 계급이 우선이야. 알지? 그 말에 생활관은 얼어붙었습니다. 다시 또 그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서윤이 작게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계급이 우선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의 순간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병사들 중 몇몇은 눈을 크게 떴고 간부 하나는 슬며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정작 말없이 뒤에 서 있던 작전 장교가 조용히 중대장을 불렀습니다. 중대장님 시간 괜찮으시면 대대장실로 잠깐 오시죠. 왜 또?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건 같습니다. 간부 중에서도 저희 부서만 따로 호출받았어요. 중대장은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생활관에 있던 간부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네 이서윤 이병이 누구 추천으로 들어온 건지는 알아? 병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사기록도 비공개래. 훈련소 간부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어. 전입배정, 사단장 직인 들어간 특급 처리였다고 하더라. 누군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누구 딸이 아니라 아예 장성급이나 그 이상이겠네요? 그 순간 이서윤은 말없이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 하나의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아직 모를 거예요. 이제 진짜가 도착하거든요. 그날 오후 부대 전체가 갑작스레 기이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전병들은 예정에 없던 청사 주변 정리를 지시받았고 통신병은 외부 전화와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라는 통제를 받았습니다. 상황실엔 장성급 도착 코드를 뜻하는 골든 엘리트 보고가 올라온 상태. 설마 장군님 오시는 건가? 아니, 장군님 정도도 아니래. 국방부 상급 기관에서 온다고 하던데. 전달병들조차 쉬쉬하며 말을 삼키는 가운데 이서윤 이병은 묵묵히 묵이고 근처 보급 정리를 돕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엔 이상하게 간부들이 얼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의심과 불편함의 눈길이 있던 자리에서 이제는 묘한 경계와 경외심이 섞인 시선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활관 앞으로 한 통의 비공개 지시서가 도착했습니다. 특정 신병 인사보안 등급 1급, 병력 및 간부 언행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생 시 국방부 감찰단 직통 보고. 지시를 받은 주임원사는 숨을 몰아쉬며 그 내용을 봉인 봉투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이 친구 그냥 신병 아니야.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카드야. 하지만 그 시각 중대장은 대대장실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내뱉었던 말과 행동들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은색 차량 2대, 그리고 그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운전석에서 내린 정복 차림의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계급은 별 4개였습니다. 이제 게임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 별 4개를 단 장군이 부대장실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 잡고 대기 중이던 간부들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중대장도 덩달아 일어서며 경례를 붙였지만 장군은 그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자리에 앉은 민간복의 여성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말했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감사실에서 직접 요청한 보고사항입니다. 해당 부대 내 신병 복무 실태, 성인지 감수성 수준, 권력 남용 여부 등 전수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장은 그제야 이게 단순한 징계나 사과로 끝나지 않을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하지만 장군은 손을 들어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 지금부터는 당신이 무엇을 몰랐는가가 아니라 왜 알고도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묻는 단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이서윤 이병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군복 상의에 ROTC 배지를 달고 있었고 당당하게 걸어나와 중앙에 섰습니다. 신병 이서윤, 국방부 교육감실 특별근무요원. 현장 보고 요청에 따라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간부 중 몇 명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단순한 장관의 딸이 아니라 현직 국방부 감찰 교육 파견자였던 겁니다. 중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던 그 머리 위엔 이미 국방의 최전선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그 별 4개를 단 장군이 부대장실로 들어서자 이미 자리 잡고 대기 중이던 간부들 전원이 기립했습니다. 중대장도 덩달아 일어서며 경례를 붙였지만 장군은 그를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자리에 앉은 민간복의 여성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조용히 서류 한 장을 꺼내 말했습니다. 이 문건은 국방부 감사실에서 직접 요청한 보고사항입니다. 해당 부대 내 신병 복무 실태, 성인지 감수성 수준, 권력 남용 여부 등 전수조사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대장은 그제야 이게 단순한 징계나 사과로 끝나지 않을 일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하지만 장군은 손을 들어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대장, 지금부터는 당신이 무엇을 몰랐는가가 아니라 왜 알고도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묻는 단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이서윤 이병이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군복 상의에 ROTC 배지를 달고 있었고 당당하게 걸어나와 중앙에 섰습니다. 신병 이서윤, 국방부 교육감실 특별근무요원. 현장 보고 요청에 따라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의 간부 중 몇 명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단순한 장관의 딸이 아니라 현직 국방부 감찰 교육 파견자였던 겁니다. 중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손바닥으로 쓰다듬었던 그 머리 위엔 이미 국방의 최전선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 교육감실? 그 말을 되뇌던 부대장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이서윤 이병은 태연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현재 국방부 감찰교육 시범 배치 프로그램에 따라 일선 부대 파견 근무 중입니다. ROTC 수료자이며 특전사 전술교육 과정을 수석으로 이수했고 위기 대응 행동 강령 수업 교관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감정을 철저히 절제한 듯 문장을 또박또박 이어갔습니다. 신병 신분으로 전입 처리된 것은 부대 내 실제 작동 중인 위계와 문화, 그리고 간부의 리더십을 평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파견이 아니었습니다.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녀가 중대장의 말을 견디고 병사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간부들의 눈치를 읽으며 침묵했던 모든 시간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가 진짜 사람을 보고 군을 운영하는가? 그녀의 시선이 중대장에게 향했습니다. 중대장님, 처음에 저에게 하신 말 기억하시죠? 군 생활 힘들지? 그 말에 이서윤 이병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하나에 저는 이 조직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회의실 뒤편 장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의 언급은 필요 없겠군요. 그리고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중대장, 직무 해제. 국방부 감찰조사 협조 명령 발동. 중대장의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그 장면을 교환병의 무전으로
모두가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대장이 회의실에서 나올 때 복도엔 이미 많은 병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망연자실한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길을 막지 않았지만 누구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존중이 아니라 단절이었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마치 누군가가 묵묵히 빗자루로 길을 쓸어내듯 정리되지 않은 잔해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활관 한쪽 한 병사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을 본다. 그 말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남긴 마지막 문장. 하지만 그것은 이미 병사들 사이에 말없이 새겨지는 문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생활관 벽엔 손글씨 하나가 붙었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을 봅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은 다음 날 조용히 모든 생활관 벽마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부대는 마치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감찰단은 다시 부대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조사팀이 아니라 전 부대 인권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정식 감사단이었습니다. 간부들은 긴장했고 병사들은 조심스레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첫날 병사들에게 자율진술서가 배포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눌러왔던 억울함과 무시, 말 못할 군생활을 처음으로 글로 적어내렸습니다. 그날 그 손짓 하나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이서윤 이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여전히 참았을 겁니다. 병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지 않고 처음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감찰단의 지휘실 앞 이서윤 이병이 다른 장교들과 함께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신병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똑바로 선 어깨, 흔들리지 않는 시선, 그리고 옆에 선 참모는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국방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공식 전속 요청이 승인됐습니다. 장관님께선 그 말에 그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그냥 이서윤 이병으로 남게 해주세요. 그 말이 끝나고 곧이어 감찰단장과의 마지막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이서윤 이병, 이번 일로 많은 병사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입으로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계급이 아닌, 말투가 아닌 사람답게 서로를 존중하는 군대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그저 보고서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그 문장은 국방일보의 칼럼으로 실렸고 수천 명의 장병 댓글 속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단 보고가 국방부 본부에 제출되던 바로 그날 한 통의 비공개 문서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단 4줄의 요약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서윤 이병은 국방부 장관의 직계 가족이다. 현장 실태 조사 및 평가 활동은 국방부 직속 감찰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해당 간부의 언행 및 조직 대응에 대해 전면 조사 착수, 결과에 따라 전원 인사조치 가능성 검토 중. 그리고 이 문서의 내용은 부대장실에서 읽히자마자 봉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늦었죠. 중대장 해임 이후 간부들 사이에선 하나둘 사실 확인이 이어졌고 마침내 진실이 입소문이 아닌 공식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병이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외동딸, ROTC 최우수 수료생, 특전사 전술 코스 수석 수료자, 현직 국방부 교육감실 파견 조사요원, 중대장이 쥐고 있었던
그 위태로운 권위는 단 한 사람의 정체 앞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끝까지 몰랐던 그가 얼마나 가볍고 무례하게 행동했는지를 모든 병사들이 생생히 목격했죠. 이서윤 이병은 그날 전 장병이 집합한 자리에서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군대가 어디까지 사람을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많은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서윤 이병님, 감사합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의 경례는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 없이 똑바로 그 병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윤 이병의 정체가 부대 내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간부들 사이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회의록에는 이서윤 이병 특별근무자라는 호칭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변함없이 병사들과 함께 PT 체조를 했고 작업에 참여했고 배식줄에 섰습니다. 오히려 병사들은 더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느 날 아침 이서윤 이병이 본부 앞 청소를 하다 우연히 중대장과 마주쳤습니다. 징계 대기 상태로 본부에서 대기 중이던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 빗자루를 잠시 멈추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아닌 중대원들에게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중대장은 처음으로 똑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중대장은 전 중대원 앞에서 정복 차림으로 다시 섰습니다. 그는 종이를 꺼내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에서야 배웠습니다. 군대는 힘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책임으로 설득하는 곳이라는 걸. 잠깐의 정적 후 한 병사가 작게 박수를 쳤고 뒤이어 몇 명이 따라 쳤습니다. 그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오래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생활관 복도에 붙어 있던 손글씨 문구 옆에 또 다른 메모 하나가 붙었습니다. 사람은 계급보다 무겁습니다. 전 중대장 직접 작성. 병사들은 말없이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부대 내 인권의식 및 소통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시범부대 차원에서 공식 발효됐습니다. 전국 최초였습니다. 매주 한 번 말 없는 토론회가 열렸고 병사들은 자신의 이름 없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던 이서윤 이병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누구의 고백을 들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병영은 말 많은 리더보다 말을 들을 줄 아는 리더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감찰단이 철수하기 전 마지막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 부대 간부와 병사 대표 그리고 국방부 실무진이 모인 자리. 그 자리에서 감찰관은 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서윤 이병은 단순한 고위직 자녀로서가 아니라 스스로 군인의 자격을 입증했고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서윤 이병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군복 앞섭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키는 국민들도 이 군을 믿게 됩니다.
그 말에 장병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인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명령으로 일어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공감으로 터져나온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군생활 힘들지? 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지막 감찰단 회식 자리가 조촐하게 마련됐습니다. 민간조사관 몇 명과 몇몇 간부들이 식탁에 둘러앉았고 이서윤 이병은 말없이 한켠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고 없이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짧게 이발한 머리에 깔끔한 민간복 차림. 바로 징계 후 대기 중이던 전 중대장이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일순 굳어졌지만 이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누구든 함께 이야기할 자격은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전 중대장은 멈칫하다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지도 못한 채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중대장님, 그날 제 머리 쓰다듬으셨을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나기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그렇게 대했다는 건 분명히 다른 누군가도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전 중대장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엔 어떤 방어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서윤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 말은 진짜 군인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작은 건배 소리 하나. 그건 무언가가 끝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새롭게 시작됐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부대를 떠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격례하는 병사들에게 손을 흔들지도 않았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조용히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저 내무반 게시판에 손으로 직접 쓴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 부대는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붙어있던 그 손글씨 쪽지는 결국 생활관 전파로 이어졌고 나중엔 공식 포스터로 인쇄대 사단 전체에 배포됐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대장 주도로 전 장병 대상의 소통의 날이 열렸습니다. 형식적인 보고 없이 병사 한 명 한 명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억울했던 PX 통제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새벽 작업 중 소외된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비웃거나 무시했을 이야기들이 이제는 모두 숙연히 들려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던 한 병사가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이서윤 이병이 싫었습니다. 괜히 튀는 것 같고 우리랑 다르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끝까지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땀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그 고백은 의외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가 끝난 뒤 생활관 TV에 짧은 뉴스 자막 하나가 나왔습니다. 국방부 병역문화 개선안 전국 시행. 시범 성공 사례로 사단 5중대 공식 선정. 병사들은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 이병 진짜 전설 하나 남기고 간 거네. 그 말에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그 이름을 가슴속에 되새겼습니다. 몇 달 뒤 이서윤 이병이 떠난 부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중대장과 병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접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는 상호 존중의 날이 생겼고 익명 제보함엔 매주 사연들이 올라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병사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배려조가 생겼다는 겁니다. 말수 적던 병장이 조용한 이병의 무릎 상태를 체크하고 조교가 부드럽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훈련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겨울, 강당에서 열린 신병 오리엔테이션 날, 전 중대장이었던 그 간부가 다시 중대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물론 달라진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는 교육참모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병사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군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공간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신병이 우리에게 남긴 말로 시작합니다. 그는 뒤를 돌아 강당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진짜 군인은 계급보다 사람을 봅니다. 이서윤 이병. 영상이 시작됐고 짧은 다큐 형식의 소개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가 남긴 말, 함께 웃던 장병들, 그리고 마지막 퇴소날 그녀가 남긴 한마디.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서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제가 믿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에요. 영상이 끝나자 강당엔 조용한 정적이 흘렀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 박수는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마지막으로 뜬 자막. 현재 이서윤 중위는 육군사관학교 ROTC 교육교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그녀의 수업을 들은 모든 생도는 같은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계급보다 먼저 봐야 할 게 뭘까요? 사람을 먼저 보는 군대.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침묵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조용한 용기가 결국 모두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조직은 지금 사람을 보고 있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